저녁날 GOP부터 민통선까지 걸어서 저녁한 썰. 중복자 확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의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썰랑썰레 보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먼저 이해를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대는 해발 900m에 위치해 있고 중앙현관으로 나오면은 약 20m 앞에 GOP 철책이 있으며 연병장이 없어서 병력 사열 시 부대 앞을 통과하는 전술도로에서 사열을 하는 사열 중에 차량이 통과하면 우르르 비켜야 됨. 때는 그토록 기다리던 제 저녁날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군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날답게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교차하는 날이었는데요. 모두가 그렇듯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는 언제부터 온지 모르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제설 열심히 하겠네. 아우 소름 끼쳐. 크흐 난 전역한다 짜식들아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아침 점호를 받고 타 소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야 내 인생 마지막 짬밥인데 식단 봐라 아유호 아주 라면서 농담 섞인 말과 함께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전투복으로 환복한 뒤 생활관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GP의 투입을 위해 연대로 내려가는 훈련 중이었죠. 마지막을 소대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아쉽기도 했지만 생활관에서 대기하면서 후임들의 부러운 눈초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기분이 최고조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역자 신고하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사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동기 중 한 명이 상황실로 내려갔고 잠시 뒤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한대. 뭔 댕댕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른 뒤 다 부셔버릴 기세로 동기들과 상황실을 쳐들어가니 당직 근무를 섰었던 간부가 상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진눈깨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있는 와중에 기온이 영하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술도로가 전부 얼어버렸고 차량이 통제되어서 연대로 차량이 갈 수가 없어 집에 못 간다는 얘기였어. 마음 같아서는 상황실을 다 부셔버리고 집에 보내달라고 땡깡을 피우고 싶었지만 오후가 되면 날이 풀리며 도로 통제가 해제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나라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시간만 보고 있었죠. 상황실에서 전파한다. 방송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가슴이 심쿵심쿵했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 식사 통제 방송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일 거라고 했던 짬밥을 한 번 더 먹는 자괴감이 이러다 내일 아침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으로 엄습해왔고 식사를 마친 뒤 상황실로 가서 행보관님과 군생활 마지막 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안돼! 도로 통제라 차 못가! 걸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약 10분간 옥신각신 끝에 걸어서 내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구했고 뒤에 지켜보던 중대장님은 전역자 신고를 하자고 하시면서 준비해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호두다닥 준비를 해가지고 전역 신고를 했고 비장한 마음으로 중대 현관 앞에 서서 오늘 우린 집으로 간다! 라는 일념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 전술도로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진짜 군생활 스펙타클하게 한다 라는 농담을 하면서 부대를 벗어나는데 출발한 지 2분도 되지 않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간다! 50m 뒤 중대로 들어오는 철문이 있는데 그게 경사가 져 있는데 그 경사를 걸어서 못 올라갈 정도로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3m 전진하면 3m 밀리고 네 발로 기어서 전진하고 네 발로 기어서 밀려나고 그렇게 언덕과 사투를 벌이던 중에 중대에서 행정병 한 명이 복귀하시랍니다. 당장 안 오면은 강제로 내일 보내겠다는 말에 결국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중대로 돌아오니 상황실 CCTV 앞에 모든 간부들이 우리의 뻘짓을 보고 있었고 이대로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복귀를 시켰던 겁니다. 중대 상황실에서 갈 수 있습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깽판을 치던 우리 앞에 행보관님은 이 녀석들아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가서 방탄 쓰고 와! 라고 하시며 창고에 있던 아이젠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야 행보관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네. 산 아래에 민통선 근무를 하던 대대에 잔구류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구류들을 빌려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연신남발하며 중대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돌려받은 휴대폰을 동기들과 사진을 찍고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전투화 플러스 군용 아이젠 플러스 콘크리트 내리막이라는 시너지로 인해서 발이 터질 듯이 아파오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발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끼겠다라고 하면 아이젠을 벗었고 편안한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걸 본 우리들은 서로 쳐다보며 아이젠을 벗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젠을 벗는 중에 앞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우락! 눈앞에 펼쳐진 건 아이젠을 벗은 동기 녀석이 미칠 듯한 속도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둘러 벗던 아이젠을 다시 장착한 우리는 동기를 구하러 갔고 그 녀석은 일어나려고 하면 미끄러지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녀석을 일으켜보니 미끄러짐의 후폭풍으로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전투복이 손바닥 크기로 찢어져서 걸레짝이 되어있어. 다행히 안에는 내복을 입어서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을 부축해 다시 아이젠을 신기고 산으로 내려가던 우리는 약 3시간 만에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민통선 근무를 서던 대대 아저씨들은 뭐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다 있지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방탄과 아이젠을 초소에 맡긴 뒤 터덜터덜 콜택시가 올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말이 걸어갔다지 여기서도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연대에 들려서 소대원들이랑 소대장님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들떠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내려오니 머릿속에 그냥 집에 가야 되라는 생각만 들었고 시간에 맞춰 도착한 콜택시를 탄 뒤 터미널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에 탄 우리는 본 택시 아저씨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거 탈영병이야? 대답이 없어 이거. 설명할 기운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4시가 넘어 있었고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해냈다라는 생각에 다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급격한 허기짐에 시달려서 동기들과 고생했다는 의미로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염소탕 한 그릇씩 먹은 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빙판길을 볼 때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썸하고 다이나믹했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녁날 진짜 군대에서 저녁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기분을 몰라요. 이게 되게 어떤 기분이냐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신고하고 그러고서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저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기분이 드냐면 그 쫙 내려오면서 부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려오는데 진짜 맨날 있었잖아. 2년 동안 맨날 거기서 생활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다니고 맨날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지나가면서 거 서있던 나무들 위치나 막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막 매복하고 그러는 거 훈련하고 그러면서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막 다 주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산속에 막 저기에 새집 있었는데 저 새집 뭐 잘 지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집에 가거든 터벅터벅.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일과 시작한 지 일과 다 시작하고 그래서 막 시끄럽지도 않고 다 막 탱탱탱탱탱 막 이런 쇠소리 나고 우리는 수송되니까 막 애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작업 끌려가가지고 산속으로 작업 끌려가서 막 땅 파고 있고 막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서 쫙 내려오면서 야 진짜 나가는 건가 싶어. 신고 한 번 하고 그날 그냥 뚝 끊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야 되니까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해. 이게 막 기뻐 우와 나간다 막 이거는 전날 야 드디어 끝났다 씨 와 야 자는 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아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막 내무실에 있는 애들한테 막 편지 써줘 하나씩. 야 너 처음에 저녁 왔을 때 진짜 너 패급인 줄 알았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에이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건 형 덕분 아니겠니?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내 자랑하면서 막 애들한테 막 그 협박식으로 막 남겨가지고 막 애들 편지 자고 있는데 막 관물대에다가 하나씩 편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난 나왔거든. 그러고 나서 저녁을 하러 딱 그 문을 나가면 진짜 마음이 약간 뭐랄까 막 시큰시큰하면서 약간 진짜 딱 이 말 표현이 제일 딱 와닿는 표현이야. 시원섭섭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몇 개월 동안 더 뭐 사회에서 놀면서 뭐 쉰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쉰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공허함이 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내려가가지고 저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그 감정이 금방 없어졌는데 여튼 나올 때 그때 약간 느낌이 새크네. 근데 그 하루가 그 막 나올 때 막 기분 이상해서 막 다시 전문화사 지원할까 막 이런 생각하지도 마. 그거 하지 마. 하루가 하루 그 감정 하루도 안 가. 반나절? 반나절 가 반나절.
나 군대 체질이었나? 막 이런 망상하지 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버스 타고 뭐 그 집에 가는 기차 타고 이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무 택시 타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집에 간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막 헌터버 붙고 집에 가서 추리닝 입자마자 그 생각 싹 사라지니까 하지 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은 좀 남았나요? 여러분들은 전역할 때 어떻게 전역했나요? 댓글로 재밌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들, 군대 얘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행복했던 이야기, 미스테리한 이야기, 공포, 그런 이야기들 제 카페 팬카페인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